이곳은 한국의림 독립운동 파리장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사 동상입니다. 순국열사 이한흥 선생 기념비에 에드월 천배 선생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 동상을 살펴보았고요. 3.1 독립운동 기념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승강 박승희 기념비입니다. 국립극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입니다. 도성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으로 서울시가지가 쭉 보이고요. 오늘 조망은 보여서 살짝살짝 희미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서울의 중심 남산입니다. 또 안산, 중앙산, 북한산 등이 쭉 보이고 있고요. 대한민국인 안중근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보주석 백범 김구 선생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시영 선생 동상입니다.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보는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바로 강우규 의사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남산 코스입니다. 현재 동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요, 장춘단 공원에 있는 호구의 길을 걸어서 국립극장 옆으로 해서요, 또 한양도성길로 해서 서울타워 정상으로 간 다음에 동수대, 그리고 금고동상, 안중근 기념관, 백범 광장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과 자유의 동상이 안내하는 호구의 길. 2016년 조성된 장춘단 호구의 길은 호국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건축을 연결한 도보 탐방로이다. 장춘단 공원 입구에서 장춘단비,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섭이, 이순열사 동상, 이한흥 선생비, 유관순 열사 동상, 3.1운동 기념탑, 김용환 씨가 동상 등으로 이어진다. 대한제국 때 건립되었던 장춘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잇고 일제에 밀집한 자유와 독립의 역사 유산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만큼 이 길을 걸으며 자유와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오늘 장춘단비,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섭이, 이순열사 동상, 이한흥 선생비, 유관순 열사 동상, 3.1운동 기념탑, 김용환 씨가 동상으로 해서 남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남산에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의 식민지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 신궁터가 있고요, 한양공원터가 있고요, 경성신사터, 노기신사터, 통감부터, 외성대터 등이 있고요, 통감간접터까지 있었던 그런 남산이 현재는 독립과 자유의 동상이 안내하는 호국의 길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호국의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남산 성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코스 동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요, 장춘단 공원을 거쳐서 국립극장, 한양도성길로 해서 N타워, 안중근 기념관, 백범광장,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집니다. 네, 장춘단 공원 안내도가 따로 또 별도로 있네요. 일찍 동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요, 장춘단비 수표교를 보고 역의 공간, 파리장섭이, 이순열사 동상, 이한흥 선생 기념비 쪽으로 해서 국립극장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이해서 서울 남산에 왔습니다. 동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요, 남산을 올라갔다가 서울역으로 하산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영웅들에 대한 기념비와 조각상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춘단비입니다.
장충단비는 일민사회때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려고 장충단을 세운 기척이다. 1895년 고종 32년 일민사변 때 전국국에 침입한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하였고 국내무 대신 이경직과 시위대장 홍계원을 비롯한 많은 용사들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죽었다. 고종 황제는 1900년 광무 4년에 이들을 위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려고 장충단을 세우고 이때 지덕도 함께 세웠다. 1910년 한인합방과 함께 일제에 장충단은 폐지되고 지덕도 뽑혔다. 1920년 후반부터 일제는 이곳에 건너물 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을 장충당 공원이라 하였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장충단비를 다시 찾아 지금의 신라호텔 자리에 세웠고 1969년에 이곳을 옮겼다. 비석의 앞면에 새겨진 장충당 세 글자는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 황제가 쓴 글씨다. 비석의 뒷면에는 당시 육군부장이었던 인용환이 쓴 143자가 새겨져 있는데 장충단을 세우게 된 내력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표교입니다. 이 다리는 청계천을 가로질러 쌓은 돌다리로 다리 옆에 물에 높이를 측량하던 기구인 수표를 세우면서 수표교라 불렸다고 합니다. 길이는 27.5m, 폭 7.5m. 1959년에 이곳에 옮겨서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 장충단비와 이쪽 수표교를 둘러보았고요. 이제 다음 코스는 장충단 기억의 공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충단은 시대의 격풍을 목격한 공간입니다. 조선 최초의 현충원이면서 나라 이른 비극의 역사, 그리고 해방 이후 장충단과 남산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기억의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충당 기억의 공간 전시실 이용 안내를 보면요,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되어 있어서 오늘 휴관입니다. 장충당 기억의 공간은 휴관일이라서 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쪽 오른쪽은 동국대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약 10여 년 전에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멋진 장충당 공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장충당 공원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의림 독립운동 파리장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 건물이 동국대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섭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유림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서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다. 박종석, 김복탄을 비롯한 유림 대표 137명이 서명한 이 장문의 글을 파리장서라고 부른다. 파리장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사실을 폭로하고 식민 통치의 폭력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국민 모두가 독립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다. 파리장서 운동에는 저명한 유림 지도자가 다수 참여하였다. 기미 독립선언서에 유림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 영남 호서 호남의 유림이 대거 서명에 참가했던 것이다. 서명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모집하고 연락을 담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운동을 저속 도왔다. 파리장서를 가지고 해외로 파견되었던 인물은 김창숙이다. 그는 파리장서 운동이 발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명자를 모으고 파리장서의 문헌을 확장하는 등의 일을 주도하였다. 이 독립청원서는 파리에 머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리인 김기숙을 통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되었고 외국 공관과 국내 각지 향교에도 배포되었다. 일본은 파리장서 운동에 참가한 유림들을 체포, 투옥하며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나 오히려 이 운동으로 인해 유림이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파리장서 운동은 1925년 김창숙의 주도로 전개된 유림 중심의 군자금 모금 운동과 구별하여 제1차 유림당 일거라고도 부른다.
이준열사 동상입니다. 일성 이준열사 동상입니다. 이준열사는 1859년 1월 21일 함경남도 북성군 속수면 등산리에서 태어났다. 독립투에 가입하여 1898년 11월에 안민공동회에서 가두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1904년 대한보안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항우지 개방권 규칙을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일진회에 대항하여 공진회를 조직하고 신일적인 정신들을 비판하는 등 애국 개몽 운동이 있었다. 1907년 광무 황제로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한국 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밀령을 받고 이상설 이이동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하여 황제의 친서를 전달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일제의 한국 침략을 폭로 규탄하고 일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공고사를 공개하여 세계 언론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각국의 언론들이 협조적인 데에 비해 열강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분개한 열사는 통탄하다가 의군을 이기지 못하고 탈북자결함으로써 세계 만방에 대한독립의 정신을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사했으며 1963년 열사의 유해를 서울로 봉환하여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에 안장하였다. 순국열사 이하능 선생 기념비에 도착합니다. 이준열사 동상 바로 옆쪽으로 순국열사 이하능 선생 기념비가 있는데 특별한 안내문이 없습니다. 네, 건너편 장춘단공원을 둘러보았고요. 동국대학교가 있고요. 그 안내 표시가 남산 서울타워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전 동국대학교 쪽에서 약 20m 올라오면 석호정 옛 활터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애돌 최원배 선생 기념비가 있습니다. 애돌 최원배는 1894년 울산에서 출생했다. 1910년 관립 한성고등학교, 현 경기고등학교 재학 중 고등고등학교의 조선어 강체부원에서 한글역사 주시경력의 한글과 문법을 배우면서 평생 국어 연구에 매진하는 계기를 마치게 되었다. 1926년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 연구회의 회원이 되어 이후 한글지 창관과 한글날 제정에 참여했다. 1925년 교토 제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후 1926년 연희전문학교, 현 연수대학교의 교수로 취임하였다.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회에서 활약했으며 미국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발간한 큰 자전을 통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이상을 세계에 알렸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등 활발한 참여를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고 1942년 조선학회 사건으로 재검거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8.15 해방 이후 석방되었다. 교육자이자 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 했던 그는 우리말본, 한글갈, 글자혁명 등을 저술했으며 정부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건국 공로훈장을 수여했고 1970년 서거 후 국무위원장 무궁화장을 수사했다. 그리고 사후 1년이 지난 1971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 이래 외솔 최연배 선생 기념비가 남산에 세워졌다. 외솔 최연배 선생 기념비를 둘러보았고요.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서울 남산타워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유관순 열사 동상을 보기 위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남산 서울타워는 쭉 올라가도 되는데요. 저는 요 왼쪽에 있었던 외솔 최연배 선생 기념비를 보고 다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국립극장 방향 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유관순 열사 동상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을 바라보고 오른쪽 국립극장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오른쪽 남산 2호 터널이고요. 왼쪽 직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오른쪽은 남산 2호 터널이고요. 바로 왼쪽으로는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습니다. 유관순 동상.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남 묵성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태어나 1919년 4월 1일 경천면 아우네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유아학당 고등과 1학년 때 거듭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곧 귀향하여 인근교회와 학교의 지도자들과 만세운동을 협의하고 4월 1일 아우네 장례를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선화 일대뿐만 아니라 성주, 진천 등에서 3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여들었으며
이때 유관순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시위 군중들에게 나눠주고 시위 대열이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주도하였다. 이에 일본 헌병은 총검을 휘두르고 무차별 차결을 감행하여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수재 등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일제는 유관순을 이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하였으나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모진 고문으로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원하였다. 네, 유관순 열사 정상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국립극장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km 1시간 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일 독립운동 기념탑에 도착을 합니다. 3일 독립운동 80주년인 1999년 3월 1일에 3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3일 독립운동 기념탑입니다. 1919년 3월 1일 3일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김희 독립선언문이 적혀 있습니다. 네, 3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둘러보았고요. 이제 국립극장 쪽으로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독립운동 기념탑 바로 뒤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국립극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국립극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국립극장 입구에서부터 약 50m 올라오면요, 저 오른쪽에 충강 박승희 기념비가 있습니다. 충강 박승희 기념비입니다. 충강 박승희 기념비. 박승희는 1901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3.1운동 직후 극단 소호회를 만들어 이 땅에 근대 연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연극 운동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강 박승희 기념비입니다. 네, 독립극장 안내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가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었고요. 밑으로 쭉 걸어와서 현재 여기 충강 박승희 기념비인데요. 여기에는 둘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 충강 박승희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극장 무지개 쉼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쪽에 충강 박승희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2.5km 1시간 22분 만에 국립극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국립극장에서는 저쪽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입니다. 자, 이제 남산은 저쪽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네, 국립극장 입구까지 나왔고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쪽에 김용환 동상이 있다고 하니까 김용환 동상을 보고 오른쪽으로 해서 남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극장 입구 쪽에는 김용환 지사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산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김용환 동상이 있습니다. 김용환은 1918년 경북위성 출신으로 제1본 대한민국 거리민단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제1본 대한민국 거리민단은 1946년 설립된 제일동포의 권리증진과 번영 및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한 재외국민 단체로서 도쿄에 중앙본부를 두고 제일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 인생 안전, 문화증진, 국제 친선 등을 도모하는 일을 해왔다. 네, 김용환 지사 동상을 보고 나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네, 국립극장에서 남산 서울타워까지는 2.3km입니다. 남산 서울타워를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이제 올라가서요.
서울타워 쪽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동수대, 안동군신영단, 김구동상, 일정동상, 백성광장, 서울역까지 진행합니다. 국립극장에서 210m 올라왔고요. 남산 서울타워는 왼쪽으로 2.26km 진행합니다. 오른쪽 길이 아닌 왼쪽 길로 진행합니다. 네, 곧바로 한양도성을 만납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진 흥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제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을 막기에 축조된 성이다. 1396년에 백악, 낙타, 모국역, 인왕의 내사산 동선을 쌓아 이후 여러 차례 고쳤다. 평균 높이 5에서 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며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래도록 그 역할을 했던 건축물이다. 네, 서울 한양도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이어집니다. 서울 한양도성입니다. 네,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 서울 남산타워 갈 수 있는데요. 오른쪽 편으로 지름길이 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가는 길인데요. 한양도성 순성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좀 전에 보았던 도성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오른쪽에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은 한양도성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는 데크 계단길입니다. 네, 도성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립니다. 한양도성에 각자 성석되어 있네요. 국정 35년 8월에 도성 개축 당시 임시 책임자인 조정원, 오택, 윤상호가 함께 공사를 감독했으며 전문석수 안이토리가 공사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실제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뒤돌아본 서울 시내가 뿌옇하게 보입니다. 네, 국립극장에서 550m 왔고요. 여기서 N서울타워는 1100m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양도성 순성길로 올라갑니다. 네, 오른쪽에는 한양도성 순성길 전망대가 있습니다. 와, 서울 시내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전망대입니다. 현재 3.5km 2시간 만에 한양도성 순성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서울시가지가 쭉 보이고요. 가까이에 국립극장도 보입니다. 여기가 서울 한양도성입니다. 서울 한양도성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서 쭉 올라갔고요. 이제 한양도성을 넘어서 이쪽 편으로 해서 저쪽 서울 남산타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 국립극장에서 600m 왔고요. 동멱산 봉수대 1km 남았습니다. 남산의 옛 지명이 몽역산이라고 합니다. 한양도성 전망대까지는 매우 가파른 길이었는데요. 한양도성 성곽을 넘자마자 이렇게 편안한 길이 이어집니다. 네, 저 앞쪽으로 남산타워가 보이는데요. 잠시 내려갑니다. 네, 여기까지 살짝 내려왔고요. 삼거리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남산 서울타워까지는 620m입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올라와서 남산 순암로와 만났습니다. 왼쪽에 한양도성이 있고요. 이제 도로 따라 이동합니다. 네, 현재 4km 2시간 14분 소요되고 있고요.
남산 서울타워까지는 500m 남았습니다. 네, 4.2km 2시간 20분 만에 남산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북한산, 북악산, 구봉산, 설악산, 도람산, 한마산, 용마산, 백봉산까지 보이는데 오늘 조망은 보여서 살짝살짝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네, 남산 전망대에서 조망을 살짝 봤고요. 이제 왼쪽 길 아닌 오른쪽 길로 해서 남산 서울타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서울의 상징으로 해발 270m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사스러운 일들을 끌어들인다는 인경산이었으나 조선초 태조 이성계가 남산의 산신에게 동묘대왕이라는 별표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동묘산이라는 이름으로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점, 서울은 조선 태조 3년 한양천도로 도읍지가 되어 시대 흐름에 따라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져 한양 도성 중심에서 한강의 남북을 아우르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지리적 중심점은 남산의 정상인 현 위치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4.6km 2시간 30분 만에 남산에 도착합니다. 해발 270m입니다. 서울의 중심 남산입니다. 남산 두 번째 전망대에서 조망입니다. 저 안산, 윤왕산, 북한산 등이 쭉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시가지가 쭉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흐린 날씨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뒤쪽으로는 남산 서울타워가 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의 모습입니다. 네, 남산 서울타워가 아주 크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남산 팔각정이 밖에 있습니다. 남산 팔각정 바로 앞쪽으로는요, 국사당서 수교가 있습니다. 국사당서 조선 태조 4년 12월 남산 상신을 동묘대왕으로 동작 목락신사를 세워 국사당이라고 불리우다가 1925년 종로구 무학동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남산 팔각정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자물쇠가 세워져 있습니다. 앞쪽에 공수대소가 있습니다. 네, 서울타워 팔각정 바로 앞쪽으로는 남산 봉수대가 있습니다. 동멱산 봉수대터, 동멱산 봉수대터는 서울에 있다고 하여 경봉수라고도 불렀었는데 전국의 봉수가 집결되던 곳이었습니다. 네, 동멱산 봉수대터를 이제 지나서 안중근 기념관과 대통광장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남산 케이블카 상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조망입니다. 잠수봉 포토 아일랜드입니다.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도람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쪽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보이고요. 도봉산 보이고 있고, 설악산, 도람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잠두봉 아래에도 소나무초가 있습니다. 북한산, 양산, 안산까지 보입니다. 조선신궁 배전터에 도착했습니다. 1925년에 건립된 조선신궁의 배전터다. 5년에 걸쳐 세워진 조선신궁은 약 4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신전, 신고, 배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배전은 일반인들이 기도하며 참배하던 곳으로 가로 18.9m, 세로 14.9m 크기의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 안내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날은 휴관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6.1km 3시간 22분 만에 대한국인 안중근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익도 희곡의미를 사살하는 장면입니다. 견리사의 견이 수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안중근사의 어록배입니다. 견리사의 견이 수명,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이태함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잠시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보고 왔고요. 이제 오른쪽 편으로 백범 광장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7km 3시간 52분 만에 백범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앞쪽에 백범 김구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동상.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부친 김수정과 모친 광락원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여 1864년 9월 탐관오리 첫 결과 척양 척예를 외치며 동학군의 선봉장으로서 해주성을 공략하였으며 1896년 3월에는 변복한 일본군 중위를 살해하여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광무 황제의 특명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1907년에는 독립투사들의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맹렬한 구구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만세 시위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상해로 망명하여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결을 지휘하였으며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한 후 광복 이후에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한국하여 모스크바 3사회에서 결의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1948년 4월 19일 남북 협상차 평양에 다녀오는 등 민족통일을 염원하던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정교장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의 사주를 받은 안두희의 행탄에 맞아 서거하였다. 선생의 유해는 온 국민의 애도 속에 7월 5일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원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네,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앞에 목절방을 올려드립니다. 형제 이시영 선생 동상입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옆에 형제 이시영 선생 동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형제 이시영 선생 동상입니다. 선생은 대한제국 신진계와 관료로서 외교부 교섭국장, 한성재판소 소장, 평안남도 관찰사 등을 거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남산 서울타워가 구름에 살짝 보이고요.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시영 선생 동상을 보았고요. 이제 이곳 백범 광장에서 서울역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산공원을 벗어나서요. 이제 도심길을 따라서 서울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남산공원에서 이쪽 쭉 오다가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서울로 7017 쉼터가 있는데요. 7017로 서울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보는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현재 9.4km 4시간 28분 만에 와루 광우규 의사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광우규 의사 동상입니다. 네, 현재 9.5km 4시간 30분 소요돼서 서울 남산 산행 마무리할 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서울 남산 주변에 있는 우리 민족의 영웅 독립운동가들의 동상 등을 잘 살펴보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 남산 산행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